네, 베스트 워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락과 반등, 반락. 앞서서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을 나타내면서 지루한 횡보 구간인데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코스피는 시소 게임이고 종목은 두더지 게임이다. 자, 종목들은 워낙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어땠을까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동희 대표님께 오늘 하루 평가를 들어볼까요? 네, 역시 시장의 질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지수가 반등할 때에는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낙폭과대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의 지수의 급등은 이후에 반락을 가져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1800포인트 정도에 가면 매수세가 유입되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하면 그 맥시멈치는 190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900 근처도 못 가고 다시 시장이 반락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다면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연관시켜서 본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매매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것은 수익률 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정리된 표를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종목군별 수익률을 보시면 코스피가 0.73% 하락할 때 대형주는 오히려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0.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형주는 코스피보다는 선방했지만 여전히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28%.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2% 정도 지금 초과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바로 소형주의 지금 섹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중심의 장세라는 것이 여전히 수익률 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주가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종목 중심의 장세로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눈에 확 띄어요. 코스피 대비 대형주가 더 약세였고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종목 소형주가 지수 대비 상승을 나타낸 것이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분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약간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본다면 일시적인 네. 주식시장에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요. 만약에 중소형주가 가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대형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속에서의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경수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김동희 대표님 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보게 된다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모멘텀 자체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지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대안으로서 다른 소형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조정이 있었지만 그 흐름 자체에서 수급에 따른 주체들은 대형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소형주 쪽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정책 관련 테마주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될 수 있는 혹은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들이 찾아가는 그런 수익률량 게임이 지속될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션 만기까지 대형주 관망 유효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적 모멘텀이 가미된 중소형주 유효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이내로 했을 때 실적이 좀 전환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CES 2012년이라 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것들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라 그런다라면 관련된 종목들로서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나 이제 스마트 TV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은 콘텐츠거든요. 예를 들어서 IHQ나 대형 미디어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는 구조고 한 1년 정도 뒤에는 실적 부분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TV랑 관련주 혹은 CES 2012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색 과정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비슷한 점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오늘 약세 흐름을 조금 더 알아볼 텐데 그동안의 종목별 장세로 대형주는 부진했지만 종목하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물고기를 만났다라는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매매를 더 잘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치 테마주의 영향을 오늘 받았다라고 보나요? 이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요? 네, 시장 이제 장 후반부에 1시 반 정도 구간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테마와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시장의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락폭이 깊어진 거는 뭐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그동안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던 뭐 SNS 관련주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뭐 SNS 관련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투기적인 흐름 속에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하차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군이죠.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는 논리가 없는 이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매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투기적 요소로 인해서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도 있죠. 정부에서 뭐 지금 강력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투기적인 종목군들에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여줬던 흐름처럼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많이 이제 밀렸는데 지금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금년도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군들 아까 이제 세스 2012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여기서 지금 뭐 스마트 관련주라든지 새롭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추세가 명백하게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면 오히려 오늘 같은 전반적인 충격이 일어났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하락한 것은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일회성 이벤트로 하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투기적인 종목이 아닌데 오늘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좋은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초현님께서 껍데기주 추락은 당연한 것이다. 성장성,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겠죠. 요새는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세요. 그렇죠? 김동기 대표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코스닥 성장성 뚜렷한 종목 중심의 대응이 조금은 더 유효할 것이다. 사실 저는 오늘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의견이 바뀌셨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네요. 조금 더 탄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의견 줬습니다. 대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관점 자체는 향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났을 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좀 보는 것들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관련해서 단기 기술적인 조정 가능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후퇴가 됐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우선시 되거나 혹은 향후에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등, 3등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2등, 3등권 혹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대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같은 경우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음봉 자체는 충분히 다음을 거치게 되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등, 3등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으실 것 같고요. 정치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장중에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그 꼬리에 물고 올라오는 부분을 잡는 형태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김동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형주는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잡으시는 부분이 좋은 매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점에서도 많은 궁금증 문의가 많이 오나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 오게 되면 한 10통 중에서 7, 8통은 정치 관련준 테마고 과연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부분을 말씀 맞으신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정치 관련주를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좀 더 롱텀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확보된 종목에 대해서만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중심에 대한 장세에 대해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워스트 볼 텐데요.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베스트를 이어갈 건데요. 김동기 대표님, 알코아가 실적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커팅이 됐어요. 어닝 시즌에 대한. 분기 손실을 알코아가 냈지만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것이었고 추후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알코아가 한 2-3%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어닝 시즌의 지금 첫 스타트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보다 아주 악화돼서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나오는 뭐 종목군들은 그렇게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던 이유죠. 뭐 알코아도 적자 발표를 했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이 나와도 자연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은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이러한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실적 모멘텀은 좀 지극히 시장에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이벤트성 재료로 춘절을 많이 언급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은데 사실 춘절이라는 건 매년 돌아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뭐 설왕설래하는 말도 많았고 뭐 끝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주가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춘절 이벤트 역시 뭐 연례 행사 정도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요. 뭐 이 부분들이 종목군에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예상치에 거의 부합 정도, 춘절의 기대감은 아주 뭐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약간 뭐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겠고 뭐 비슷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럽의 상황 또 이란까지도 그렇죠. 우리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댈 곳을 좀 찾지 않나요? 뭐 미국의 그렇죠. 경제 지표 호조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춘절 기대감. 아니면 지준율 인하 기대감. 그렇죠. 미국, 중국에 좀 기댈 만한 업종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할 때 동시간에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을 바닥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대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준율 부분의 인하 부분,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4% 이내라는 대다수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지준율 인하나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의 한대 축이 될 수 있는 중국 부분에서 시장을 유지시킬 만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알코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알코아가 올해 어닝 자체는 워낙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상승 예상을 했거든요. 더불어서 최근에 헤지펀드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구리의 숏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부분이 50%나 감소된 부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품 관련된 헤지펀드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준율 부분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상품 관련주들의 헤지펀드들이 베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구리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창이나 이구산업이나 이런 소형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화학 같은 종목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이 이제 중국 관련 주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타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파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컨셉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의 흐름이고요.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대형주 쪽에 큰 변동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령 아까 헤지펀드들이 유로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숏이라는 거는 매도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공매도 개념인데 그거를 다시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즉 시장에 상품 관련된 상품들로 유로화에 대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취할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을 때는 대형주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시그널들을 잘 포착하셔서 대형주 쪽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소형주인데 그 안에서도 아까 중국 관련주 관심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옵션 만기 이후에 대형주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주는 선두적으로 삼성전자가 먼저 뛰어 네네. 올라갔고, 제가 주춤한 사이에 오늘의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또 얼마 네. 전에는 하이닉스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얘기하신 그 CES 네네네. 그 관련해서 IT 부품도 관심이고요.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삼성전자에 사실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 100만 원대, 110만 원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는 실적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4분기보다 1분기, 2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면 LG 쪽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올라왔죠. 그런 부분의 실적 부분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스베가스에 열리고 있는 CS 2012에서 스마트 TV 관련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 저희가 업종 내 롱숏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LG 쪽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은 LG 그룹 쪽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부분인데요. IT의 수요를 좌지하는 쪽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물론 이제 이머징 중국 시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유럽 쪽의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연말이 끝났습니다. 연말이 끝났다는 것은 미국에서 대규모 쇼핑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즉 할인된 가격에 IT 제품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이제 LG그룹과 삼성그룹이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관련 부품 업체들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몰레드 관련해서 후공정 패키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FPCB 업체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좋아질 것 같고 지속적으로 테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TV 관련주들은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은 상대적으로 LG그룹 쪽, IT 부품 가운데서는 아몰레드와 스마트 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 IT 최대쇼 CES에 대해서 김동기 대표님께서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네. 자동차를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그 흐름을 보니까 중립이에요. 네. 이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정도인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매한 것이 더 어렵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간다라고 봤을 때 주도 업종으로 꼽을 수 있는 1순위가 바로 IT와 자동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대형주 가운데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좀 분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올라왔을 때 업종이 이제 간다는 얘기죠. 개별 종목군 안에서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그 부분들은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기대감인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이거는 전환되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될 때 업종 자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좀 발을 담가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릎에서 사자, 지나치게 기대감에 반영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완성차도 완성차나 이제 부품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가 또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로 패러다임이 이제 쉬프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도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심 유효 알아봤습니다. 그 관련 종목 업황들을요. 여러분 잘 나가는 업종들도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살펴보죠. 이렇게 계속 애매한 건 보지 말고요. 제약주가 좀 연일 상승입니다.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에 제약주는 약간의 좀 더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것도 최근에 연일 상한가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잘 나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아예 따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약주라는 수수한 제약
쪽의 회사들을 말하는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제약과 신약 같은 것들, 특히 바이오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쪽의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들의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관련 테마주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소폭은 아니네요. 큰 폭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금이라는 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기본적인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를 우리는 가장 초점을 두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셉의 제약주, 특히 신약 관련된 것들은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겸비한 부분이죠. 기존 제약된 부분에서 신약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제약이라는 거는 바이오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군 내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발기부전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동아제약 같은 회사들이 사실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최근에 중요한 거는 테마 자체는 가장 손쉽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TV가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입에 넣어서 녹여먹는 약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CTC 바이오나 진양제약, SK 케미칼 등도 그런 군 쪽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제약 쪽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신약과 혹은 바이오 쪽과 연관돼서 그런 쪽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바이오를 같이 좀 그렇죠. 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워낙 김동기 대표님께서는 4대 성장성 해서 4가지 중에 바이오를 늘 넣어주셨잖아요. 뭐 얘기를 그래서 한번 이쪽에 한번 네. 넘겨봤습니다. 지금 뭐 김동기 대표님만큼 바이오에 대한 지식 풍부한 멘트도 없죠. 말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요. 김동기 대표님께는 오늘 새로운 거를 여쭤볼게요. 네. 태양광 관련인데 어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민종환 차장께서 태양광 관심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란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반사 이익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정말 좋을 것으로 김동기 대표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게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의 유가 상승이 과연 그 어떠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관련 주들을 접근하는 것이 좀 틀려진데요. 만약에 지금의 유가 상승이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요가 촉발되면서 나타나는 유가의 상승이라면 지금 정유 관련주들도 급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그만큼 향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기 회복이 전제를 통한 수요가 촉발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유가 상승이 아니라 투기적 자금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속에서의 유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뭐 이란 쪽에서의 지정학적 문제와 맞물려서 뭐 투기적 세력들은 뭐 15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유가가 예. 만약에 그렇게 상승한다면 그게 아까도 전제를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정유주들이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유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크게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중국 모멘텀, 즉 경기가 회복이 촉발되면서 상승을 할 때는 정유주들이 급등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유가가 급등한다면 타격을 받을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정유주도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수요가 촉발되면서 여기에 따른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석유 대신에 그 대안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의 유가의 상승은 경기 부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체 에너지로서의 어떤 그런 대체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반등은 네.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다 보니까 너무 얘기할 얘기들이 많고 들을 얘기들도 많은데요. 아쉽습니다. 내일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동기 대표님께 먼저 얘기를 듣도록 하죠. 저는 여전히 지수는 제한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누군가가 나서서 지수도 끌어올려주고 주도주도 좀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사지 않고 그 누구도
주도주를 부각시키지 않은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에 의한 어떠한 우리가 매매보다는 무릎에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추세, 지금의 좁은 박스권을 우리가 벗어나면서 주도주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 주도주들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성장성이 뚜렷한 중소형주 중심의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 시장이 답을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준 대리님. 네, 오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제가 뭐 장끝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240에 대해서 양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장중에 콜 245를 매도하고 풋 240을 매도했습니다. 어려운 말들인데요.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상태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대형주에 대해서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 지금처럼 프로그램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강하게 끌어올려줄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과연 제가 대형주를 사야겠느냐?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이후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준화되는 매물이 내일 쏟아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웨이는 포지션을 보면 지금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 자체는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도가 혹 나와서 일정 부분 빠진다라 그랬을 때 장중 저점을 노려서 전체 포트에서 일부분씩만 사들어가는 소위 말해 정리식 전략이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대형주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네네. 소형주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성장 기대감에 있는 부분과 수급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내에서 찾으셔서 과감하게 매매를 하시면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 대형주 언제 살 것인지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한 숏 포지션. 보통 내용의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찾기는 어려우실 거지만요. 유로에 대한 숏 포지션 감소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가 일정 부분 되고 프로그램 이후에 아까 화학과 정유 같은 회사 혹은 자동차 IT 관련 쪽에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수급들의 뒷받침 가운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하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이 코너가 여러분들의 평가가 좀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